첫 번째 주제는 멸공 챌린지 아바타 논쟁. 어제 윤석열 후보가 멸치와 콩을 사고 멸공 논란 중에 인천을 찾았습니다. 인천을 찾아서 이런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공산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곳이 바로 인천이다. 인천 상륙작전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공산 침략으로부터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곳, 인천하면 헌법의 자유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적의 허를 찔러 판세를 일거에 역전시킨 인천 상륙작전 때처럼 이 나라를 구할 역전의 드라마가 그 대장정이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 멸공 논박 중에 공산 침략으로부터 물리친 인천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을 어제 하루 종일 받았습니다. 멸치와 콩을 산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아니 제가 가까운 그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그냥 산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멸치 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 자주 사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콩국 같은 거 해놨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콩도 늘 사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멸콩 논란으로 좀 이념 메시지가 나온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각자가 우리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헌법 질서를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가 그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고. 자,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멸치는 멸치 육수용이고 콩은 이 콩국을 자주 끓여 먹는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박정아 실장님, 네. 그 멸공 하면은 사실은 뭐 고기가 끄덕끄덕여지는 뜻이긴 합니다만 좀 멸공하면 이미지가 세잖아요. 그 선거 캠페인상 조금 뭐 반감, 특히 이제 젊은 층에 너무 멸공 아니야라는 어떤 반감을 의식한 멘트입니까? 지금의 멘트는 콩국과 멸치 육수. 아니 그 뭐 그런 걸 의식했다기보다는 사실은 멸공이라는 단어가 진부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고 선거한다고 굉장히 여야가 굉장히 긴박하게 이렇게 뭐 접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저렇게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재미있게 표현한 거를 왜 여당에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보면은 뭐 정치권에서도 챌린지 좀 많았었는데 저희가 멸공이라는 저거를 무슨 챌린지화해서 하는 건 아니었고 우연히 저런 일이 있었는데 뭐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저는 어딘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어쨌든 뭐 공산주의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북한 주민들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 핵실험, 미사일 실험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 싶은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넘길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나, 그리고 뭐 이게 또 이상하게 어떤 뭐 불매운동까지 막 번져가는 이런 상황까지 갈 일인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예, 이준석 대표도 이 멸공 논란, 특히 이제 여당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익살스러운 표현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대위 차원에서 어떤 방침으로 결정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선대본부의 공식 입장이라든지 공식 뭐 이 슬로건이나 뭐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념적인 어떤 아젠다가 관심받는 상황을 주변에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볍게 어떤 해시태그 같은 것들로 익살스럽게 풀어낸 것을 주변에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자, 윤석열 후보도 이준석 대표도 아니 뭐 익살스럽게 한 걸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멸치는 멸치 육수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배놀이다, 색깔론이다, 멸공놀이는 대통령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라는 비판의 발언들이 나왔는데 들어보시죠. 일배 같은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에 이기려고 다 세대를 갈등으로 만들고 남녀 갈등을 부추기 색깔론을 하고 이런 것은 참 유치해 보이고 철없는 멸공놀이, 이
말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것을 따라하는 것 역시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지금 야당에서는 아니 뭐 이거 익살스럽게 할 수도 있고 표현의 자유인데 뭘 이리 그러냐라는 거고 여당은 자질이 의심스럽다. 말려도 시원찮을 판에라고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평상시에 뭐 선거철이 아니고 또는 뭐 대선 후보가 아닌 뭐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가볍게 재미있게 또는 익살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2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 시점에 윤석열 후보가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붙여서 글을 올리고 하는 것은 이 대선 후보의 메시지입니다. 대선 기간 중에 후보가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은 그거 자체로 국민들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집 가까운 곳 마트를 갔다 그랬는데 그 집 가까운 곳은 그 집 근처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이마트가 아니라 이마트가 집 아니죠. 근처에는 확인해 보셨어요? 민주당에서? 그럼요, 예. 와, 민주당 대단하네요. 제가 확인한 게 아니고 저 SNS에 다 돌아다닙니다. 홈플러스가 가깝다. 예. 이수역에 있는 이마트까지 간 거예요. 이수역이에요, 이수역에 그러니까? 있는. 예. 그러니까 강남구에 사시는데 네. 동작구 이수역에 있는 이마트까지 간 거예요. 이마트. 예. 정진 이제 부회장하고 말하자면 이제 연관성을 이제 떠올리는 거죠. 이마트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집 가까운 곳은 홈플러스를 비롯해 가지고 홈플러스다. 대형 마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굳이 이 마트를 찾아서 그것도 동작구에 있는 그게 가가지고 이제 사실은 저 들고 있는 멸치가 육수 내는 멸치가 아닙니다. 저 육수 멸치 예. 아니에요? 육수 멸치, 확인해보셨어요? 예, 그럼요. 저거는 볶음 멸치예요. 볶음 멸치다. 예, 우리 네. 주부들이 전문적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조림용 멸치입니다. 저거 3시간, 예, 3시간, 네. 4시간 우려내도 육수 안 나옵니다. 오늘 저거는. 전재수 의원님 뭐 취재 많이 해오셨어요. 아니 SNS에 다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다 예. 있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명도 뭐냐면은 예. 사실과 이제 다른 것이죠. 뭐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냉전의 시대를 넘어서 네. 이미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구상에 무늬만 공산당이고 공산주의지 사실은 그 내용까지 공산주의는 북한 정도 제외하고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5년을 새롭게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 이 냉정적 사고, 더더구나 우리는 이 한반도에 있어서 항구적이고도 영구적인 그런 평화 공존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에서 뭐 공산당에 반대한다,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를 넘어서 공산당을 멸종시켜야 된다. 멸공 이거 아닙니까? 이게 60, 70년대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이 냉전적 사고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더더구나 정용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이야기를 했던데 기업인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수출의 25%가 중국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 바이어들에게 한국 상품을 팔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인 그리고 그 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그 가족들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 신세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우리가 강요를 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기업가로서의 어떤 이런 뭐 정치적 발언이나 표현의 자유 다 있죠. 다른 기업 재벌 회장들이 표현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너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거기에 투자한 주주 가치들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어제 신세계가 시가총액이 2천억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 2천억 누구 돈입니까? 주주 돈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논란은 우리 사회 생산적이고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생산적인 논쟁이면 모르겠는데 한참 40, 50년 전에 이미 체제 경쟁이 끝이 났죠. 멸공이라는 것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대선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예. 이 논란은 이제 좀 그만하는 것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재수 의원이 오늘 취재 많이 오셨어요. 집 근처 마트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저희는 이수역 이마트다. 윤석열 후보 주변에는 홈플러스인데 왜 안 갔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저 멸치는 볶음용 멸치다. 라는 문제 제기인데 박정아 실장님. 아니 뭐가 불편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따져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볶음 멸치 사서 볶아 드시려고 한 수도 있죠. 지금 그 멸치 가지고 꼭 육수 낸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뭐 집 근처 홈플러스 있는데 그게 불편해서 이마트 갈 수도 있는데 굳이
뭘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재수 의원님 뭐 오너 리스크 말씀 주셨는데 꼭 말을 붙여서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뭐 북한이 미사일 한번 쏠 때마다 우리나라 국가 리스크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오너 리스크 뭐 반해서 대통령 리스크는 뭐 없나요? 지금 북한이 연일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하는데 여전히 종전협 선언하신다고 하고 판문점, 평양 뭐 이런 선언들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북한이 여지껏 우리가 그리고 국제사회가 모두 원한 핵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와라, 그럼 우리 모두 다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제대로 못 주어서 여태 북한과 관계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말씀 안 하고 기업의 오너 리스크만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보면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보면 대통령이 말 한마디 뭐 어떻게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신용도나 뭐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기업이 혹은 뭐 기업인이라고 해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건 역시 그러면 대한민국 우리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럼 모두 다 입 다물고 있어라 라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무언가 불편해서 뭔가 자꾸 연상이 돼서 저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얘기를, 그리고 지금 코로나에 마트 가면 불편하다는 얘기 많이 해가지고 지금 어제도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마트 한번 가서 국민들이 또 다른 걸 또 연상시킬까 봐 뭐 이렇게 불편할 이유가 없는데 너무 불편해 하신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예. 한 말씀만 좀 짧게 더 드리면 자, 이쪽에서 오너 리스크 얘기하니까 더 센 거 들고 왔어요. 그 예, 대통령 예. 리스크는 없냐? 한 말씀만 더 북한 저 드리면. 미사일 발사 한마디도 안 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란은 정용진 부회장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대선 경선 후보였던 최재형 후보, 그다음에 국회 부의장 하셨던 국민의힘의 정가윤 전 국회의원, 그다음에 그 캠프의 상근 부대변인 이런 등등 분들이 챌린지를 계속합니다. 마트 가가지고 멸치하고 콩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철진한 색깔론, 그다음에 지지율이 빠지고 하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을 빨리 결집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말하자면 극우적 논리, 색깔론을 가지고 지금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우려스럽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 쏘는 것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발사하는 거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죠. 그러나 그 대응하는 방식이 멸공일 수는 없는 것이죠. 공산주의를 멸종시킨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전쟁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움을 하는데 싸워서 얻을 알겠습니다. 게 있을 때 싸움을 하는 것이죠. 대북 정책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그러니까 또 지금 차제에 나눠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이제 예. 끝내고, 그러니까 멸공이라는 것은 이미 체제 경쟁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을 잘 꼬셔서 예.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평화 공존 체제를 네. 만들 것인가,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것이. 예. 그럼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해가지고 전쟁하자는 이야기인데 이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 다 나가죠. 이렇게 이건 되면 또 아니라는 이제 것이죠. 대북 정책이 어떤 게 맞는가, 핵벽 정책이 옳은가, 뭐 아니면 압박이 맞는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주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말씀 들으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